네,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5-5절 이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프레셔 드랍이 어떻게 바뀌고 그것 때문에 전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까지 했죠? 맞아요? 강지용 맞아요? 5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오늘은 60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example 5.6 calculate X in vector with pressure drop. 프레셔 드랍이 있는 반응기에서의 전하율 계산하기라는 문제예요. Approximately 8.5 billion pound of ethylene oxide were produced in United States. 미국에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빌리언이면 10억이니까 85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생산이 되고 있대요. The 2010 selling price was 0.53 달러 a pound, amounting to a commercial value of 4.0 billion 달러. 2010년에 판매가는 파운드당 0.53달러였고 그거는 커머셜 밸류로 상업적 가치로 4.0 빌리언이니까 빌리언 10억이죠. 그러니까 40억 불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달러를 파운드당 이만큼 가격을 하는데 그러면 파운드당 이만큼 가격을 이 빌리언에 곱해서 정리하면은 대충 40억 달러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Over 60% of the ethylene oxide produced is used to make ethylene glycol. 그러니까 에틸렌 옥사이드의 생산량 중에 생산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60% 이상이 뭐 만드는 데 쓰냐면 에틸렌 글리콜을 만드는 데 쓴대요. 그리고 잠깐만요. 좀 딴 데로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the major end use of ethylene oxide are antifreeze, polyester, surfactant, and solvent. 에틸렌 옥사이드의 엔드 유즈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사용처는 어디냐면은 엔티프리즈. 엔티프리즈는 얼지 않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 동결 방지제 뭐 이런 거고 폴리에스터 만드는데 이거는 폴리에스터 섬유. 설펙턴트라고 하는 거는 어, 계면활성제 그리고 솔벤트, 용매 이런 데 만드는데 에틸렌 글리콜이 쓰이고 있대요. We want to calculate the catalyst rate necessary to achieve 60% conversion when ethylene oxide is to be made by vapor phase catalytic oxidation of ethylene with air. 우리는 어떤 걸 계산하고 싶냐 하면은 60%의 컨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캐탈리스트의 웨이트를, 캐탈리스트 무게를 알고 싶대요. 계산하고 싶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is to be made by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베이퍼 페이즈의 캐탈리틱 옥시데이션으로 즉 공기와 에틸렌이 캐탈리틱으로 촉매로 산화되는 어, 기상의 어, 에어와 그러니까 공기와 함께 에틸렌이 촉매 산화되는 되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에틸렌 옥사이드가 만들어질 때 60%의 컨버전을 달성할 때 필요한 캐탈리스트의 웨이트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즉, 이게 에틸렌, 이게 에틸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이게 O2가 아니고 원래는 여기에 에어가 공급된 거였죠. 즉 O2 플러스 N2가 공급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O2만 반응하겠죠. 그래서 O2만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틸렌하고 산소하고 산화돼서 에틸렌 옥사이드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뭐가 쓰이냐면 여기에 촉매가 쓰인다는 거예요. 캐탈리스트가. 그랬을 때 이 캐탈리스트의 무게를 얼마 정도
넣어야지 이게 반응이 될 거냐라는 것이 이 문제예요. Ethylene and oxygen are fed in stoichiometric proportion to packed bed reactor operated isothermally. isothermally는 등온으로란 뜻이니까 에틸렌하고 산소가 스토이키오메트리 프로포션이라는 거는 이게 1대 2분의 1로 반응하죠. 그러니까 이게 1몰 들어갔다면 B는 2분의 1몰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론 비대로 공급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패키드 베드 리액터에다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운전됐냐면은 등온으로 운전이 됐대요. 등온으로 운전이 됐다는 거는 T가 콘스탄트라는 거죠. 일정하다는 거지. 근데 그 온도는 260도라는 거고, ethylene is fed at the rate of 136.221 mole per sec at pressure of 10 atm. 에틸렌이 이제 리액터에 이제 패키드 베드 여기 이제 이렇게 촉매가 있는 패키드 베드 리액터로 에틸렌 A라고 하고요. 산소를 B라고 할 때 두 개가 지금 공급이 됐는데 그때 공급되는 이 속도 A의 속도는 136.21몰/s로 공급이 됐고 여기의 압력은 초기 압력은 10 atm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촉매가 이렇게 잔뜩 있으니까 이 촉매를 뚫고 나가면은 나갈 때의 압력은 처음 압력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P는 항상 P0보다는 작아져요. 그래서 압력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압력이 감소해지는 거죠. It is proposed to use 10 bank of 1/2 inch diameter schedule 40 pipe packed with catalyst with 100 tube per bank. 이 뱅크라는 것이 뚝이 아니라 여기에 뱅크는 다발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발당 100개의 튜브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튜브로 이루어진 그런 뱅크 10개를 쓸 건데 10개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때 이 안에는 뭐가 패킹돼 있냐면은 캐탈리스트가 패킹돼 있는 튜브가 들어갈 건데 그 튜브는 어떤 튜브냐? 원 하프 1과 2분의 1 이치의 다이메타를 갖는 스케줄 넘버 40 파이프 튜브를 써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이렇게 다발로 된 뱅크가 있고요. 이 뱅크의 안에는 이렇게 튜브가 들어있는데 이 튜브가 몇 개 들어있어요? 100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뱅크당 이게 튜브의 개수는 100개가 들어있어. 100개의 튜브가 들어가 있고 이 튜브 하나당 이 뱅크는 10개, 이런 뱅크가 이렇게 10개 있는 거죠. 그럼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튜브가? 황규빈, 총 몇 개? 강주영이 먼저 대답했네. 그렇죠. 10개의 뱅크에 100개의 튜브가 있으니까 1000개의 튜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0개의 튜브의 하나의 직경은 여기 쓰여있는 1/2 inch diameter 스케줄 넘버 40 튜브를 쓰는 거고 거기에 캐탈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1000개의 파이프가 있는 거야. Consequently, 결국 the molar flow rate to each tube에 들어가는 molar flow rate는 1000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게 전체 들어가는 유량이니까 이걸 10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없어지니까 0.1362, 0.136이 몰퍼세카 나와요. 1000으로 나눠서 이게 된 겁니다. The properties of reacting fluid are to be considered identical to these of air at this temperature and pressure. 반응하는 플루이드의 프로퍼티는 성질은 뭐하고 같냐면은 그 온도 압력에서 온도는 몇 대? 260도, 압력은 몇 개배? 10atm. 이 온도 압력에서 에어의 그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identical 하면 동일하다 그랬죠. identical to 하면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하는 플루이드, 이게 반응하는 플루이드죠. 이 가스 두 개 섞여 있는 이 반응하는 물질은 에어의 프로퍼티와 같다라는 거예요. The density of
1 quarter inch catalyst particle is 1,925 kilogram per cubic meter. 그러니까 1925kg per 미터 삼승에 해당하는 캐탈리스트의 덴서티, 캐탈리스트 파티클의 덴서티는 이런 값이고, 배드 보이드 프랙션은 입실론으로 표현되는 보이드 프랙션은 0.455, 가스 덴시티는 16kg per 미터 삼승이다. 16kg per cubic meter다라고 줘져 있어. 레일로 그 속도 법칙은 마이너스 RA 프라임, 이 프라임은 촉매 반응이니까 프라임 붙어야 되겠죠. 이거는 K, PA 3분의 1승, PB의 3분의 2승. 이거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 캐탈리스트 곱하기 세크. 원래 반응기가 이 부피에서 반응이 일어났다면 그때 속도는 단위가 뭐냐면은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반응하는 몰수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R 프라임이 되면은 촉매로 바뀌는 거죠. 여기가 패키드 베드 리액터가 되면은 여기가 촉매로 담지되니까 촉매가 채워진 걸 기준으로 하면은 캐탈리스트의 킬로그램. 세컨 똑같겠죠. 단위 시간당 반응기로 들어오는 물질이 단위 시간당 단위 킬로그램의 캐탈리스트당 생성되는 혹은 전하되는 다른 물질로 바뀐 몰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몰 킬로그램 캐탈리스트 세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RA 프라임은 이런 단위를 갖고 이때 여기 들어간 요 K 값은 속도 상수값 그 값은 이런 값을 갖는데 단위는 몰 퍼 ATM 킬로그램 캐탈리스트 세크가 260도의 값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속도 법칙이 이제 압력 텀으로 표현됐죠. 압력 텀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물질이 가스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압력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농도를 썼겠죠. 이렇게 CA, CB 이렇게 썼겠죠. 원래는 마이너스 RA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K, CA, CB, A랑 B랑 반응하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리퀴드 페이즈의 경우에 농도가 거의 일정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기상의 경우에는 어, 기상의 경우에는 이 압력에 따라서 바뀌겠죠. 기체 부피가 따라서 압력으로 많이 쓰고 그래서 마이너스 RA는 압력 텀으로 나타냅니다. 문제를 읽으면 the catalyst density, particle size, gas density, void fraction, pipe cross-sectional area, entering pressure, and stoic supercritical velocity, superficial velocity are same as in example 5-4. 5.4절의 예제와 이와 같은 값들이 다 같다는 거야. 즉 밀도, 파티클의 사이즈, 종류의 파티클 사이즈겠죠. 그다음에 가스 들어오는 거에 덴서티, 밀도, 빈 공간에 대한 보이드 프랙션, 파이프의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 단면적, 그다음 들어오는 압력, 그다음에 superficial velocity, 질량 유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Consequently, we are in luck. 왜 이런 말 썼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아주 운이 좋대. 아주 운 안에 있다는 거예요. Why are we in luck? 왜 우리는 운 안에 있냐? 왜 운이 좋냐? 왜냐하면 because we don't have to calculate the pressure drop parameter beta 0 and alpha because they are same as those calculated in example 4-5-4. 왜 우리가 운이 좋냐 하면 베타 제로랑 알파를 다시 한번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5-4절하고 같기 때문에 값이.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그대로 쓸 건데 그 값이 뭐냐면 베타는 25.8 atm per 미터고 알파는 0.03767 kg 마이너스 1 그래서 per kg이 된다. in this example.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운이 좋은 거래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포글러는 이게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으로 들어갑니다. Differential mole balance. Differential mole balance는 FA0 dx dw equal minus RA 프라임. 아는 거고요. 팩트리 베드 리액터의 기본적인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고 여기 이제 레이트 로를 써야 되겠죠. 레이트 로는 마이너스 RA 프라임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PA 1 over 3, PB 2 over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PV는 NRT를 가지고 바꿔 쓰는 거죠. PV는 NRT니까 아이디얼 가스로를 따른다고 한다면 V로 여기 나누면 P는 V분의 nRT고 부피에 몰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몰농도죠. 그래서 만약에 A의 압력이라면은 이게 A의 몰수일 거고 그러면은 A의 농도 몰농도가 돼서 CAR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는 CART가 되고 PB는 CBRT가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이 K는 그대로 있고 RT 3분의 1에서 3분의 1 했으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여기 3분의 2니까. 그럼 나머지 것만 CA 3분의 1승, CB 3분의 2승 이렇게 돼서 이 식이 나옵니다. Stoichiometry, gas phase isothermal reaction T equal T0. gas phase reaction이죠. 아까 여기 여식 나와 있는 여기 요거는 에틸렌이고 여기는 에어니까 에어 중에 산소 쓴 거니까 이거는 가스 반응이었죠. 그래서 가스 페이즈 리액션이고 따라서 부피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따라서 이 부피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피식을 써야 됩니다. V0 1 플러스 이필론 X P0 over P T over T0.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계속 나옵니다. 요식. 앞에서 했는데 이거 계속 나오니까 요식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냥 바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가스 페이즈 리액션의 경우에는 베리어블 볼륨이니까 볼륨이 바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CA equal FA over V에서 V 대신에 이제 요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V 1 플러스 입실론 X 그리고 여기 T가 없어진 이유는 아이소서멀 리액션이라고 했으니까 등원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없어지는 거죠. T는 콘스탄트니까 T는 T0랑 같고 결국 이건 1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요게 분모 텀에 갔었으니까 요거 역수가 여기 곱해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P 오버 P0가 된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FA0는 뭐로 쓸 수 있냐면은 V0에 CA0랑 같으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 지우고 따라서 CA 1 플러스 X 1 플러스 이필론 X 남고 요거 P 오버 P0. 근데 P를 P0로 나눈 거 왜 깜빡거리지? 여기 갖다 대면 깜빡거리나 보네요. 그래서 P를 P0로 나눈 게 Y니까 요 값이 Y랑 같죠. 그래서 이 값을 Y로 씁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기가 계속 깜빡거리죠? 저한테만 그러나? 그쪽 보이죠? 이거 깜빡거리는 거 보이나요? 학생들한테 안 보여요? 음, 안 깜빡깜빡이에요? 그래? 아, 지금 이렇게 깜빡거리지 않아요? 여기 밑에? 아래쪽에? 음, 모르겠네. 마우스 갖다 대면은 깜빡입니다. 그치? 마우스를 안 갖다 댔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깜빡거리지 않잖아. 이거 마우스로 움직인 거거든요. 이거는 펜으로 움직인 건데 펜으로 움직이니까 깜빡거리네. 네, 일단은 펜 쓸 때만 갖다 놓겠습니다. 일단 마우스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거 y가 되니까 y값 여기다 대입해서 요식이 나왔고요. CB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v 대신에 요거 대입해가지고 없어졌으니까 요거 밑에 들어가 있고 요 p는 여기 역수로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FA0로 묶여서 세타 B 마이너스 2분의 x가 된 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A 플러스 2분의 1
B 반응해서 C가 됐기 때문에 이 스토이키오메트리 넘버가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여기 X몰 전화가 되면은 B는 2분의 1 X몰 전화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2분의 1이 여기 들어간 거고요. 세타 B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마찬가지로 VCA0 바꾸면 요거랑 지워지고요. 그래서 남는 식은 요 식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y니까요. 다시 y로 고쳐 쓴 거고. 그렇게 해서 대입하고 이제 스토이키오메트리 메트릭 피드 들어가는 처음에 피드는 양놈 비대로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세타 b는 FA0분의 FB인데 FA0가 2몰 들어갈 때는 1몰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양놈 비대로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이게 1몰 들어가면 얘는 2분의 1몰 들어가고 반대로 얘가 2몰 들어가면 얘가 1몰 들어가고 따라서 얘를 2몰 들어갔다 하면 얘는 1몰 들어가요. 그래서 세타 b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2분의 1이고 여기도 2분의 1 x니까 여기 2분의 1을 앞으로 빼내요. 그럼 여기 2로 나눠진 거랑 같죠. 그래서 2분의 1 입실론 x CA0의 1 x의 y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3식씩 이 식 제일 많이 쓰니까 이 식도 외워두셔야 돼요. 이 식이 이건데 이게 아이소서머 오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이게 1이 되니까 이건 없어지고요. 그래서 dy over dw는 마이너스 알파 over 2y 1 마이너스 입실론 x 이 식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최종식은 이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깜빡깜빡거리니까 되게 불편하네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거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신경 쓰이네요.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네요. 뺐다 다시 껴볼까? 잠깐만요.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껴볼게요. 아유, 마찬가지네요. 네, 아무튼 그냥 신경 써도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바이닝 하는 거예요. 일단 rate law하고 concentration을 컴바이닝 하면 마이너스 RA는 KRT 앞에서 나온 거, 이 KRT, CA의 3분의 1수, CB의 3분의 1수이니까 CA에 해당하는 것이 이거였죠. 이게 CA니까 여기다 놓고 CB는 이거였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놓고 이거의 3분의 1승, 3분의 1승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 나면 y의 3분의 1승, y의 3분의 1승이니까 y는 그대로 나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1승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면 남은 건 뭐만 남냐면 KRT0. 그 다음에 CA하고 CA 3분의 1 쓴 3분의 1 쓰니까 CA. 그 다음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게 3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K-라고 놓으면은 K-는 요거 그대로 있고 CA는 3분의 1, 3분의 2승이니까 1승으로 나온 거고 2분의 1만 3분의 2승 곱힌 거랑 같죠. 그래서 2분의 1에 3분의 2승이 여기 곱해진 거예요. 그렇게 놓고 여기 아까 여기 PV는 NRT라고 했을 때 P는 V로 요거 나누면 C랑 같다 그래서 CRT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 KRT0면은 이게 RT CA0면은 여기 A0고 여기 초기 온도 그러면 여기는 초기의 A의 압력과 같죠. 그래서 CA0 여기 있고 RT 여기 있고 그게 O 있었으니까 A의 초기 조건인 거죠. 그래서 압력인데 A의 압력인데 초기 조건 처음 들어가는 피딩 상태에서의 A 압력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PA0로 바뀌고 2분의 1은 3분의 2승 그대로 두고 K는 그대로 있고 그럼 요게 계산하면 0.63이 됩니다. 2분의 1에 3분의 2승 하면 0.63이고 따라서 이 값은 0.63의 K, PA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값을 K-로 놓고 정리하면 여기 앞에 있는 상수, 요거 상수들 다 계산한 거 K-로 놓고 K-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를 컴바인 하는 겁니다. 컴바인해서 집어넣으면 값이 풀려요. 그 값을 풀기 위해서 이제 튜브 하나당 파라미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하나당 파라미터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개의 뱅크에 100개의 튜브니까 선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에틸렌이 136.21이었는데 136.21이었는데 이걸 1000배로 나눠서 0.1262가 됐죠. 그러니까 FA0는 0.136이가 됐고요. 몰 퍼 세크. 에틸렌은 아까 A 플러스 2분의 1 B가 반응해서 C가 됐으니까 이게 반이 돼야 되겠죠. 스토이키오메트릭 프로포션에 따라서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요거의 반이 된 거죠. 그래서 나누기 2 해서 0.068이 된 거고요. 68 여기 2가 있으니까 뭐 하나 더 있었을 텐데 이건 소수점이 너무 낮아지니까 이건 생략한 거예요. 그럼 이너트 가스의 질소는 0.068몰 퍼 세크가 산소니까 산소는 21% 있고 에어에는 질소가 79% 있는 거죠. 그래서 79%의 비대로 곱해서 이거는 질소의 몰라 플로 레이트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전체 합치면은 토탈 몰라 플로 레이트가 나오겠죠. FA0, FB0, I 처음에 있는 거 다 더하면은 이거 세 개 다 더한 거고 그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YA0 처음에 들어간 A 성분의 몰 프랙션을 구하면은 몰 프랙션은 FT0분의 FA0니까 FT0 0.46, FA0 여기 있었죠. 나누면은 0.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입실론 계산할 수 있죠. 입실론은 YA0분의 델타. YA0는 0.3, 델타는 어, 1 마이너스 이거 뺀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0.15가 나왔고요. T0는 YA0, YA0 여기 0.3 곱하기 처음 압력 11atm.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A 성분의 압력은 3atm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K-는 이제 계산할 수 있죠. 0.63에 K는 앞에서 여기 주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PA0는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 그래서 여기 3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K- 구했고 우리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베타랑 알파 값은 이미 구해놨죠. 그래서 이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E5-6.1 그 다음에 6.8 이 두 개의 식에다가 이제 컴바인 하는데 두 개의 식이 뭐냐면은 요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한 값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FA0 over dx over dw 여기에 마이너스 RA 프라임인데 RA 프라임이 아까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구해졌죠. 요 값도 알고 있고 앞에서 계산해서 여기에는 x하고 p 함수죠. 즉 여기 w하고 전하율에 질량에 따른 전하율 구하는 거고 여기는 포탈리스트의 질량에 따른 압력 강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값들은 전부 다 전하율하고 압력 강화의 함수죠. 그래서 결국 두 식을 풀면 연립해서 풀면 값이 풀려요. 그래서 여기 K값 앞에서 계산한 거, FA0 계산한 거, 알파, 입실론 다 계산한 거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이거 풀 때 변수가 지금 몇 개냐면 변수가 X, 여기 입실론은 다 구한 값이니까 아는 거고요. 이 알파 값 아는 거고 다 아는 값이에요. 그런데 변수가 몇 개냐면은 여기 요 마이너스 R A 프라임에 해당하는 게 이 식이니까 이 식에서 모르는 값이 뭐예요? K 다시는 여기 구해 놓은 거고 입실론은 여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 몰라요? 전하율 X 모르고 Y 모르죠. 여기는 변수가 몇 개예요? 이 두 식에서 변수가 Y
x 그걸 뭐로 미분한 거예요? 무게로 미분한 거지. 그럼 여기는 변수가 두 개, x하고 y. 여기도 변수가 두 개, x와 y. 그러면 이 다 x와 y의 두 개의 변수, 두 개의 변수에 두 개의 식이 있으니까 문제는 풀리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w의 값을 처음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we will guess the final catalyst rate to achieve 60% conversion to be 27kg. 이제 이 식은 실제로는 요 변수하고 그걸 나눈 이 변수가 있죠. 변수가 세 개고 사실은 여기 이 식의 변수가 이거 하나, 둘. 이 식에 여기 하나, 둘. 즉 식이 두 개고 변수가 사실은 세 개가 된 거죠. x, y, w. w도 모르니까. 그래서 식 두 개, 변수 두 개로 만들어서 풀려면 하나를 고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의 컨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캐탈리스트의 무게를 뭐라고 가정하냐 하면은 27kg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고 We have the boundary condition W equals 0, X equals 0, Y equals 1, and X WF equal 27kg.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전하율이 0이고 질량이 0이면 그때 Y는 1이겠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이렇게 어, 반응기가 있고 여기에 촉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되는 이 부분은 W는 뭐예요? 촉매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입구니까 처음 들어가는 입구는 W 당연히 0이겠죠. 그러면 이때 압력은 뭐예요? 이때 압력은 초기 압력이니까 P0. 그렇다면 Y값은 뭐예요? Y값은 P0분의 P잖아. 근데 초기 압력이니까 여기 압력은 P0였죠? 그럼 여기 압력 P는 P0가 되는 거고 결국 Y는 1. 그래서 여기 Y가 1이 나온 거고 이때는 들어가는 입구니까 당연히 전하율이 없죠. 0.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의 피드 상태 요 초입에서의 질량은 0이고 질량이 없으니까 촉매랑 반응 만나지 않았으니까 전하율 0이고 그럼 초기 압력하고 똑같으니까 y는 1이 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진입하는 초기 조건 여기에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촉매층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여기에서의 조건은 요 전체가 60%의 컨버전을 가질 때 촉매는 27kg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Here we are guessing an upper limit of integration to be 27. 우리는 어떻게 guessing했냐면 추측했냐면은 upper limit 상대편의 가장 끝점에 있는 인터그레이션 할 때 리미트로 27kg이라고 했고 이때 기대되는 컨버전은 60% 컨버전을 이룰 수 있다. 이 캐타리스트 무게 가지고라는 얘기예요. If 60% conversion is not achieved, 만약에 60%의 컨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we will get a higher rate of redo the calculation. 그래서 만약에 60%의 컨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달성되지 못한다면 이 캐탈리스트 무게가 적은 거죠. 그래서 무게를 더 늘리고 그리고 다시 calculation 또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A large number of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solver software package OD solver which is extremely user friendly have become available.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의 이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나와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는 아주 유저한테 사용자한테 편하게끔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솔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쓸 거는 we shall use polymath를 쓸 거고 to solve the example in this way. 이 책에 있는 모든 example을 푸는 데는 polymath라고 하는 이런 OD solver를 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With polymath, one simple enter equation E5-6.9 and E5-6.10 and corresponding parameter value equation
5-6.11 through 5-6.17 into the computer with the boundary condition, and they are solved and displayed as shown in figures E5-6.12. 그래서 폴리메스 안에 단순히 이식하고 이식을 넣고, 즉 이식하고 이식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들, 여기 있는 이식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문제를 돌리면 그 문제들은 풀려서 디스플레이해서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 했던 거, 요식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DW, DX. 여기에서 이게 이 식이 폴리메스에 들어가는 식이에요. 폴리메스 안에다가 요렇게 쳐놓으면, 쳐서 코딩하는 것처럼 쳐놓으면 이렇게 OD 솔버가 값을 풀어주고, 이 OD 솔버 푼 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다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플 할 때는 이렇게 OD 솔버 안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넣고, 그렇게 해서 얻은 엑셀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발표할 수 있으면, 있게 된다면 이렇게 만든 거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 돌린 걸로 설명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팀당 어떤 문제를 풀게끔 제가 문제를 주면 그걸 풀어서 내서 레포트로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넣냐, 그걸 잘 모를 테니까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조교 통해 가지고 조교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코딩하는 법을 갖다가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 코딩하는 방법을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dx over dw,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가로친 거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수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dx 가로치고 dw,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RA 프라임이죠. 마이너스 RA 프라임이에요. 요게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누기 FA0. FA0는 여기 FA0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FA0 여기 썼는데 이걸 이쪽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게 뭐하고 같아요? 요식하고 똑같죠. 즉 dx over dw는 마이너스 RA 프라임, 이거를 FA0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나눈 거랑 같겠죠. 이거 없애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식하고 같은 거예요. dx over dw, 요거는 마이너스 RA 프라임 나누기 FA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식은 뭐가 되겠어요? 요식은 이제 두 번째 식, 요거겠지. 요거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요식은 그대로 쓰면 dy 나누기 dw고,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고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플론이니까 이플론이고, x니까 x 곱한 거고, 이걸 2로 나눴으니까 2로 나누고, 여기에다 다시 나누기 y니까 여기 y 이렇게 됐겠죠. 그럼 이 식이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y,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y 똑같죠. 1 플러스 이플론 x, 여기 1 플러스 이플론 x. 안 어렵죠? 어려우세요? 정지원, 어려워요? 모르겠어? 음, 은 뭐야?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니, 요식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건 알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풀어. 그러니까
폴리매스라고는 프로그램 열어서 거기에다 수식 넣는 창이 있어요. 그 창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은 이식하고 이식 쓴 거야. 두 번째, 초기 조건 여기 0이라는 거는 거리가 0이라는 거예요. 리액터에 처음 들어간 요 조건, 초기 조건 여기라는 의미야. 처음에 전화율은 0이겠죠. 처음에 여기에서 아까 y는 뭐라 그랬어요? y는 1이었죠. 초기 압력은 P0와 같으니까. 초기의 질량은 0이었지. 이렇게 쓰는 거고. 이 F는 마지막이에요. 파이널의 W, 웨이트는 이 상태의 값이죠. 이 상태에 해당하는 마지막 값의 W, 촉매의 무게는 아까 27kg에서 27이었습니다. 입실론 0.15, 아까 구한 거, 여기 있는 0.15. 여기 입실론을 EPS라고 했으니까 입실론은 마이너스 0.15. K 프라임은 아까 여기 K 프라임이 이거였죠. K 프라임은 요 촉매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니까 K 프라임은 속도 상수 쓰면 되는 거고 FA0는 초기의 몰수였으니까 초기 몰수가 여기 FA0 구하면은 어디였어? FA0가 0.126, 1362. 그래서 여기 0.1362. 알파는 아까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바로 알아냈다는 그 알파 여기다 그냥 써주면 되고요. 그러면 R A 프라임이면은 이건 R A 프라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K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고 1 X를 요거로 나눈 거죠. 1 X를 1 플러스 입실론 X로 나눈 거고 거기 곱하기 Y니까 이거에 Y를 곱한 거다. 이게 뭐하고 같아요? 요식하고 똑같죠. 그럼 요식 쓴 거고 F2 요거만 좀 달라졌어요. 요 F2는 여기서 구하는 요 F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F는 1 플러스 입실론 X를 Y로 나눈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입실론 X를 Y로 나눈 거다. 그래서 요 F가 요거고, 웨이트는 마이너스 이 웨이트가 마이너스 RA 프라임, 이거랑 같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적어 놓고 나면, 이거 엔터 딱 치면은 실행 옮기면은 얘가 이거 가지고 막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 밸류, 미디엄 밸류, 맥시멈 밸류, 파이널 밸류 해가지고 값들이 쫙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it is also interesting to learn what happened to the volumetric flow rate along the length of vector. 그래서 우리는 뭐가 또 관심이 있냐면은 반응기의 길이 방향에 따라서 볼리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볼리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P를 P0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Y고, 이거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1이고,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모양으로 쓰면 V를 V0로 나누면 그 값을 F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면 F는 V를 V0로 나눴으니까, 이거로 나눴으니까 V를 V0로 나누고 남은 거 그대로 쓰면 되죠. 남은 건 1 플러스 이필론 X. 그 다음에 이게 Y였으니까 여기 Y.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e let F be the ratio of volumetric flow rate V to the entering volumetric flow rate V0. 그러니까 the ratio 하면은 이건 뭐뭐의 B예요. 뭐뭐의 B라고 하면은 A to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의 B가 되는 거예요. 레이쇼가 나오면은 2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레이쇼가 나왔으니까 레이쇼 업 레이쇼 업 나오면 A랑 B랑 2를 찾으면 돼요. 레이쇼 업가 나왔으니까 요게 A고 요게 B고 2를 찾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로 A를 나눈 거, 그 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의 B를 뭐라고 놨냐면 F라고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설명하면 F를 볼리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V하고 처음에 들어가는 엔터링 볼리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V0의 B라고 놓고 그랬을 때 그 리액터의 다운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F를 이렇게 놓은 거고 그 식을 아이소서머 이퀘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게 1이 되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고
이걸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F2라는 값으로 넣자는 거예요. 콜리메스에다가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서 값을 다 구하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피겨 E5-6.3a 그게 요거죠. E5-6.3 요거 피겨가 이거 두 개가 나왔는데 그거의 A는 요거 이쪽이에요. A를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전하율하고 Y 값하고 F 값이 길이에 따라서 리액터의 길이에 따라서 도실했어요. 이쪽이 리액터의 길이에요. 즉 0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리액터가 이렇게 튜브 리액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들어오는 게 처음이니까 W는 0. 그러니까 전하율도 0. 그리고 어 그다음에 Y는 어떻게 돼요? Y는 P0분의 P였으니까 처음 들어가는 입구는 다 압력이 P0죠. 그러니까 이거 1. 그래서 시작하는 점은 요게 Y 값이에요. Y 값은 1에서 시작해요. 요 점이 1이라는 거야, 지금. 그죠? 왜냐면 Y는 P over P0였는데 처음 조건이 P0였으니까 이거 1이죠. P0 나누기 P0니까 1이 되는 거죠. 여기 1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Y값은 어떻게 됐어요? Y값은 P 나누기 P0였는데 Y값은 점점 내려가죠. 그렇다는 것은 압력이 계속 준다는 거예요. 초기 압력에서. 초기 압력이 10atm에서 계속 압력이 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티 프로 웨이트는 처음에 V에서 V0로 나눴으니까 이건 처음 조건은 1이겠죠. 왜? 처음 조건 V는 V0였으니까. 초기 조건 1이니까 역시 1부터 시작해서 압력이 감소하니까 부피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하율은 촉매랑 계속 접촉을 하니까 길이 방향으로 쭉 가면 갈수록 전하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하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both the conversion and volumetric flow rate increase along the length of reactor. 리액터의 길이를 따라서 volumetric flow rate하고 컨버전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반면에 pressure는 decrease 감소한다. pressure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고, 이 B번 피겨를 보면은 거기에는 how to reaction rate minus RA decrease as we move down the vector. B는 리액션 레이트인 마이너스 RA를 보여주는 건데 이 마이너스 RA 값은 점차적으로 길이가 증가할수록 즉 촉매력이 증가할수록 리액션 레이트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감소하냐면 피드가 점점 소모됐으니까. A랑 2분의 1 B랑 반응해서 에틸렌 글리콜이 되는 이런 반응인데 에틸렌 옥사이드가 되는 이런 반응인데 이 반응에서 A가 점점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속도가 빠를 수가 없지.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다가 0.007로 빠르다가 나중에 촉매를 끝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는 점점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리액턴트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0.00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래서 뭐 리액터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RA 프라임이 감소한다. For gas phase reaction with order greater than 0, 제로 오더보다 0차보다 더 큰 그런 가스 페이즈 리액션의 기상 반응의 경우에는 decrease in pressure, pressure의 감소는 will cause the reaction rate to be less than in the case of no pressure drop. 프레셔 드롭이 없었던 것보다 리액션 레이트가 훨씬 더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 드랍이 있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은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는 증가하게 되고 전하율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덜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리액션 레이트는 확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래서 프레셔 드랍이 없다면 전하율이 더 높은데 프레셔 드랍이 있으면은 전하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From either the conversion profile
이 컨버전에 있는 요 프로파일을 보면 이게 컨버전에 해당하는 그래프인데 그거의 60%의 컨버전을 이루는 값은 20kg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0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게 전하율이니까 60은 0.6이겠죠. 그래서 0.6으로 쭉 읽어서 닿는 점, 요 그래프하고 닿는 점 밑으로 갔더니 대충 20g이다, 20kg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한 20kg은 원래 계산한 시계는 60% 컨버전으로 했을 때 27kg이라고 가정해서 풀었는데 실제로 풀어봤더니 그거는 20kg이 맞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we note from figure E5-6.3 that catalyst weight necessary to raise the conversion the last 1% from 65% to 66 is 5.5 times more than that required to raise the conversion 1% at vectors and entra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요, 요 반응기의 초기 조건에서 1%를 반응을 시키려면 전하율을 높이려면 촉매는 요게 1% 높아진다면은 요 촉매 요만큼 반응되는데 필요한 촉매량은 요만큼이죠. 내가. 근데 여기서 1%면은 요 정도 똑같은 1%가 그 전하율을 증가시키려면 촉매가 이만큼 필요하죠. 촉매량이. 그걸 그래프로 그린 게 뒤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게 똑같은 양으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요거 카피해서 페이스트 한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증가시키려면 얼마큼 필요하냐면 2.7kg가 필요해요. 반면에 똑같은 요만큼을 증가시키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바뀌는 거니까 즉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촉매가 필요하죠. 계산해 봤더니 6kg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초기 조건에서는 전하율을 올리는데 촉매량이 적게 필요하지만 반응 속도가 크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는 반응 속도가 작기 때문에 전하율 조금 올리는데도 많은 촉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65%에서 66%로 올릴 때 필요한, 즉 1%의 전하율을 올릴 때 필요한 캐탈리스트의 무게는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의 1% 올리는데 필요한 촉매보다 나중에 1% 올릴 때 필요한 촉매량은 처음 필요한 촉매량이 8배 정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during the rest 5% increase the 컨버전의 5% 마지막 5%를 증가시킬 때는 프레셔 드랍이 3.8에서 2.3으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건 전하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하율 얘기가 아니라 압력으로 보면은 요게 요게 압력이죠. 이 압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이 변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이 변한 거고 여기는 요만큼의 압력이 변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압력이 변했죠. 즉 얘가 변한 압력은 요것밖에 없지만 여기에 변한 압력은 여기서부터 요점에서부터 요점까지니까 이만큼 변한 거죠. 따라서 여기 압력하고 똑같은 전하율을 올리려고 할 때, 똑같은 전하율을 올리려고 할 때, 촉매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촉매량이 많아진 것만큼 압력 강화가 나중에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This catalyst weight of 20 kilogram per tube corresponding to pressure drop of approximately 5 atm. 튜브에 20kg의 촉매를 넣었다는 것은 그 프레셔 드랍이 거의 5 atm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몇 atm이었어요? 10 atm에서 시작했죠. 처음에 10 atm에서 시작했는데 촉매를 여기다 20kg을 채워 놓으면
20kg이 채워진 여기 60% 컨버전이 일어나는 요 지점이 됐을 때 압력이 뭐로 바뀌었냐면 5atm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즉 10atm에서 시작해서 5atm을 여기서 깎아먹었다는 거죠. 프레셔 드랍이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we had erroneously neglected pressure drop. 만약에 우리가 오차로 잘못해서 프레셔 드롭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catalyst weight would had been found by the integration equation E5-6.9 with y equal 1 to give 예를 들어서 원래 식은 이 식인데 이 식에서 y 값이 1이라고 넣어보자고요. y를 1이라고 놨다는 건 프레셔 드랍이 없다라는 거죠. y를 1이라고 놓고 풀면은 y가 1 대입해서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그걸 적분하면은 적분식을 앞에서 우리가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푼 건 아니지만 뒤에 풀어 보면은 요거 푸는 과정이 나와 있고 그 푸는 과정을 하면 w가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아까 저번에 계산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y를 1 대입하고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적분하면 이 식이니까 이 식에다 이제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k값 알고 FA제로 1000으로 나눠서 이거 나온 거 알고 입실론 0.15 알고 전화율 0.6 여기 0.6, 0.1 다 대입하면 숫자니까 다 구할 수가 있죠. 계산하면 웨이트가 얼마 나오냐면 16kg 나와요. 즉 프레셔 드랍을 무시하고 60%의 컨버전을 똑같이 얻을 때의 프레셔 드랍은 필요한 총매량은 16kg인 반면에 프레셔 드랍을 고려해서 60% 컨버전 얻을 때 필요한 총매량은 20kg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if we had used this 16kg per tube catalyst weight in our reactor, we would have had insufficient catalyst to achieve desired conversion. 그래서 만약에 이 16kg를 넣었다면 반대로 60%의 컨버전을 얻을 때 프레셔 드랍이 있다고 했을 때, 즉 y가 1이 아니라고 할 때 총매량은 20kg이 필요한 반면에 y가 1이라고 해서 프레셔 드랍이 없다고 했을 때 필요한 총매량은 16kg이고 그럼 16kg으로 그냥 프레셔 드랍이 있다고 해서 푼다면 60% 컨버전이 안 되겠죠. 더 낮은 컨버전을 얻을 거고 프레셔 드랍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16kg으로 얻을 수 있는 컨버전은 53%라는 얘기예요. 즉 16 아까 21대 컨버전은 계산하면은 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0.6이 나온 반면에 16이라고 하면 여기 16kg라고 하고 쭉 가면은 0.53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60%의 컨버전을 얻을 수 없고 53%의 컨버전을 얻을 수밖에 없다. 즉 16kg의 캐탈리스트를 넣어서 반응을 시킨다면 그때 프레셔 드랍을 고민한 식으로 푼다면 53%의 컨버전만 얻어진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16을 가지고 그어보면 0.53이 나오는 거로부터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OD 솔버를 사용할 때 프레셔 드랍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여기 써 있어요. Therefore, we had to use OD solver polymers to solve all the steps to obtain the profile of parameters such as x, y, f minus r, etc. as a function of catalyst weight down the ranks of PBR. 그렇기 때문에 OD 솔버를 풀 때는 반드시 전하율, 프레셔 드랍, F-RE 같은 데이터를 넣어서 풀어야 되는 거고 프레셔 드랍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고민을 해줘야지만 제대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챕터 5에서 배운 모든 example을 이용하면 우리는 It is possible to design a chemical plant to produce 200 million pounds of ethylene glycol from the feedstock of the 402 million pounds per year of ethane. 에탄의 402 밀리언 파운드에 해당하는 에탄을
연간 공급하면 example 5-3, 5-3 example에서 뭘 배웠냐면 에탄을 가지고 에틸렌하고 수소 만드는 걸 계산했고 그때 전화율이 0.8이라고 계산했었고 그때 부피가 이만큼 된다라는 것을 예제 5-3에서 계산했어요. 이거 가지고 세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서 에탄하고 에틸렌으로 분리를 하고 이 에틸렌을 분리한 에틸렌을 이용해서 촉매 반응을 시키면 아까 에틸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예제 5-6에서 지금 방금 한 거고요. 이렇게 만든 에틸렌 옥사이드를 다시 분리를 해가지고 에틸렌 옥사이드에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황산을 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에틸렌 옥사이드와 물하고 황산 촉매를 쓰면 에틸렌 글리콜이 나온다라는 거 했고 이게 예제 1-2였어요. 그래서 예제 1, 2하고 예제 5-3하고 예제 5-6 이거 다 넣으면은 우리는 에탄으로부터 에틸렌 옥사이드를 만드는 이런 반응기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프로그프로 리액터, 이게 패키드 베드 리액터, 그다음에 여기 CSTR 리액터를 쓰면 각각의 부피하고 전하율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에틸렌 옥사이드, 에탄이 얼마 들어가고 그거의 가격이 얼마고 에틸렌이 얼마 생성되고 수소 얼마 나오고 산소, 질소, 에어 얼마큼 공급해서 에틸렌 옥사이드를 산화시켜서 맨 마지막으로 에틸렌 글리콜을 만들고 그때 들어가는 촉매인 황산 이런 걸 다 대입해서 풀었더니 어, 얘가 0.425만큼 들어가서 에틸렌 옥사이드는 0.102만큼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0.04 파운드 0.04달러 퍼 파운드였던 것이 0.380 달러 퍼 파운드니까 몇 배 증가했어요? 10배 증가하면 0.4죠. 그래서 10배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profit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Profit from the chemical plant will be different between the income from the sales and the cost to produce the chemicals. Approximate formula might be profit equal value of product minus cost of return, operating cost minus operating cost. 즉, 어떤 케미컬 플랜트로부터 이런 공정을 앞에처럼 이렇게 공정을 다 졌어요. 이렇게 진 거 가지고 에텐부터 시작해가지고 에틸렌 글리콜 얻어지는 프로그프로 리액터, 패키드 베드 리액터, CSTR 다 설치해서 피드 스탁의 원료 물질 가격 이거 다 계산하면 그렇게 해서 이런 케미컬 플랜트의 시리즈 플랜트를 졌을 때 프로핏은 이득은 어떻게 계산되냐? 프로핏은 처음에 최종적으로 프로덕트 만들어진 것의 밸류 가격 빼기 원료 물질의 가격은 빼야 되겠죠. 이건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코스트, 조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세퍼레이팅 코스트, 분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앞에서 여기 요거 분리기, 여기 분리기, 여기 분리기 이런 게 있죠. 분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요거 돌리는 데 들어간 비용, 오퍼레이팅 비용, 그 다음에 여기 원료 비용. 원료 비용 빼면 이 프로덕트의 가격에서 이 원료 비용 빼고 이걸 조작하는 데 들어간 운전 비용 빼고 세퍼레이팅 하는 비용 빼면 값이 나오는데 그걸 계산해 봤더니 프로핏은 에틸렌 글리콜이 들어간 연간 들어간 양의 0.9 여기 0.4라고 했는데 계산하면은 0.69달러가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에탄의 코스트 처음 들어가는 원료 물질이 이거 원료 물질이 0.17 그 다음에 설프엑시드 같은 촉매 들어가는 코스트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코스트 이렇게 빼면 세퍼레이팅 코스트는 오퍼레이팅 코스트에 다 포함시킨 것 같아요. 이 시기에서는. 그래서 세퍼레이팅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오퍼레이팅 코스트로 됐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트의 코스트 중에 이거는 피드의 코스트고 요거는 촉매의 코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뺐더니 연간 얼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냐면은 50, 5,700만 달러 정도의 프로핏이 1년에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배웠던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해서 이런 반응기를 설계하고 이렇게 원료 물질부터 최종 프로덕트까지 생산하는 공정을 설계해서 이득을 보면 이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해서 어, 5장에 해당하는 케미컬 플랜트의 디자인하는 거를 최종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간다면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반응기 설계를 할 때 이런 계산을 통해서 얼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 수익이 많다면 당장 누구라도 뭐 장치를 만들겠죠. 이 수익이 얼마 안 나면 장치 만들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네, 진도 다 나갔고요. 서머리니까 한번 보시고 레포트는 5장이 원래 두 챕터였는데 한 챕터로 표시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되겠어요?